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미아 초등학교 6학년 5반 김혜령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인데요. 엄마가 평상시에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어른 때 요리사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맛보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안초등학교 윤예성 어린이입니다. 제 꿈은 로봇과학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다리 못 걸어서 휠체어 타거나 뭐 들고선 이렇게 딱딱거리면서 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장애우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렇게 장애우들에게 로봇과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드와이트 국제초등학교 김은빈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의사신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창을초등학교 6학년 김동아입니다. 저의 앞으로의 꿈은 건축설계사입니다. 평상시 만드는 것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해서 건축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멋있게 높은 빌딩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서교초등학교 6학년 4반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제 꿈은 외교관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돼야 되니까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꿈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원과 과외로 또 수학과 영어로 지쳐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꿈을 가져야 할까요? 진로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매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개 방송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을 이룬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회를 넓혀주는 진로교육. 꿈을 찾는 진로교육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진로교육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펼쳐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론마당의 주제는 꿈입니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입시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생 30명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아주 꽉 찼는데요.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중학교의 진로교사이시죠. 김덕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림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김덕경입니다. 네, 김덕경 선생님 나오셨고요. 다음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첫 번째 토론을 함께 해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한 명씩입니다. 먼저 김진산 군.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락관에서 제일 잘생긴 김인사입니다. 예. 정말 잘생겼습니까? 네, 잘생겼군요. 다음으로 천지용 군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가천문학중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3학년 천지용입니다. 네, 오늘 아주 잘생긴 학생들만 나왔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환영한 뜻에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진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덕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 중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진로 교육을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2학년 2월 말쯤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2월 말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학년 부장님이나 뭐 교무 부장님이나 연구 부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의 진로 교육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진로 교사들은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창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진로 교육, 또 이제 동아리를 통한 진로 교육, 또 진로 캠프,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하는 진로 연수, 또 이제 학부모를 위한 진학 설명회, 또 진로 전일제 행사, 뭐 진로 검사, 진로 체험, 뭐 네. 전환기 학년을 위한 진로 활동, 또 물론 이제 진로 진학 상담까지도 하게 되죠. 뭐가 뭘 많이 하시는 것 같으나요? 무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당연히 청소년기를 지내셨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네.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르죠, 많이. 좀 달라요? 예. 네.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386 세대고요. 386 세대에는 실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뭐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성적에 맞춰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직업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절인데 예. 이제 그렇게 386 세대가 지나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의 학생들은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청소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그건 있습니다. 또 바람직한 그 방향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네. 요즘 이제 진로 교사들이 현장에 나아가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진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과 끼가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들 뭐 성적, 입시 뭐 이런 데 매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매몰되어져 있죠. 예. 아까 왜 초입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또박또박 아주 예쁘게 말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은 중학교 오게 되면 오히려 그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오히려 많아지는데요. 앞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 네. 성적이 눈앞에 가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외교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파일럿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성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네, 오히려 네. 학교 교육 때문에 입시 교육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군요. 과연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정말 꿈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으신지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좀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말씀이죠. 어느 분 우리 아이의 꿈이 뭐다 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네. 어머니. 예. 가수 되고 싶대요. 가수 되고 싶대요. 네. 아, 엄마가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흥은 많아요. 네? 흥이 많아요. 흥이 많아. 네, 즐거움이 많아요. 근데 가수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어머니께서도 마이크를 잡으셨네. 예. 네, 우리 큰아이 꿈이 로봇 공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엄마인 제가 보기에는 네. 아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하. 지금은 이제 6학년이니까 뭐 레고 만들기나 로봇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네. 그래서 아나운서 지금 현재 또 방송반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나운서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본인이 하고 싶은 그래요? 일과 잘하는 일을 네. 구별을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과학자하고 아나운서는 영 딴판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반 활동해요? 네. 네. 제가요 중학교 때 방송반 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덕경 선생님, 네. 이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꿈을 잘 알고 계시던가요? 지금 여기 예, 계신 예. 부모님들은 예.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면 자식의 꿈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직업을
이제 자녀들에게 다소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도를 해요. 네, 그렇죠. 아, 운동 경기 유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직업은 딱 정해져 있지 딱 않겠어요? 정해져 있어. 네, 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참 그게 문제로군요. 네. 자, 우리 이 학생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진산군, 진산군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네. 어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아, 중학교 때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하니까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때 안 했어요? 아, 네. 그냥 놀았죠. 뭐 어떨 때 공부도 이제 어떨 때 제일 힘이 들어요? 뭐 외우는 게 힘이 들어요? 아니면 무슨 예습 복습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그냥 다 똑같이 네.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거나 딴 생각이 들면 그때가 제일. 집중이 안 돼. 네. 무슨 딴 생각을 자주 드시는데? 제일 잘생겼다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중이 안 되고. 뭐 게임? 그냥 별의별 게 다 들어요. 게임에서 시작해서 막 무슨 지우개가 있으면은 네. 아, 지우개가 더럽다. 네. 그래서 막 주변 막 긁어내고 막 글씨체 보면서 아, 글씨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서 네. 계속 공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지우개 박사가 되거나 글씨 박사가 되시면 될지도 모를 것 같으네요. 아, 그렇군요. 천지영 군,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이죠? 네. 공부 잘 돼요? 저 원래 못하긴 하지만 그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교과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제가 되고 싶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럼 어떤 과목은 마음 좀 하고 싶어하는 과목이 속하고 어떤 과목은 그렇지 않은 과목이 속해요?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과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네, 너무 싫고요. 예. 그래도 수학이나 과학은 조금 나아서 네, 또 예체능도 매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확실히 이렇게 개성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금진상 군은 말이죠. 장래 희망이 뭔지 생각해 봤나요? 생각은 많이 해봤죠. 아. 되게 학교 진로 시간에서 적성 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예. 되게 추천 직업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직업이 한 개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직업이 쫙 나열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 독자적으로 하나 만드는 수밖에 없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우리 천지용 군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나 일러스트 같은 걸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동경하고요. 지금도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 얘기할 때 뭐 수학도 그러니까 더 낫다고요. 더 낫다. 네. 그런 이야기였군요. 참 이 천지용 군 그 어떤 고등학교 갈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은요 네. 다 인문계나 다른 공부하는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인문계 가서 대충 대학 간다 하는데 저는 대충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화나 그 일러스트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 성향이 제 목표가 예고가 된 것 같아요. 예술고등학교. 그렇군요. 진산군 그 앞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친구들은 다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죠. 인문계니까 거의 다 그렇죠. 인문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노력해보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네, 되게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애는 있는데 글쎄 노력하는 걸 못 봤어요. 되고는 싶은데 노력하는 걸 못 봤다. 네, 저랑 같이 놀아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하여튼 이 두 학생이 이제 적성과 진로에 관해서 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진상 군,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봤습니까? 고민이요? 그다지 고민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많이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로 시간에 적성 검사를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천지영 군은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꿈이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덕경 선생님, 우리 학생들 얘기 들으셨죠? 네.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이렇게 다들 못 하고 있나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나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때는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가야 되는데 실은 네. 나 자신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진상군 같은 경우에는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예. 추천한 직업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부족해서 네. 그 직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직업의 선호도를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학교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로 교육에 이 네. 의무가 돼 있고 또 커리큘럼도 있는데 네. 그거 그런 거 잘 지도 좀 안 해주나요? 진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겠죠. 네. 선생님들이. 그런데 학생들이 별로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으네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은요. 100명 이상이 되는 모든 학교에는 진로교사들이 한 명씩 배치되기는 했는데 예. 실은 서울에 있는 학교나 좀 규모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사 한 명이 전체 학생을 상대하기는 너무 버겁죠. 감당하기가 어렵다. 네. 예. 그렇죠. 그럼 우리 학생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우리 두 학생 그 진로 교육을 이제 받아봤다고 했죠. 이제 네. 가장 흥미로웠던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김진상 군 먼저? 흥미로웠다기보다는 되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시긴 하는데 아하. 되게 막 어떻게 수시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고 교내 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네. 제가 집중을 잘 안 해서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구나. 흥미로웠다고 하면은 네. 막 공부 비법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던데. 공부 비법? 네. 그렇구나. 천지영 군은? 저는 거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직접 와서 가끔씩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네. 그 다양한 직업들을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점이 진로 교육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로 교육을 받고는 있는데 뭔가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네요. 네. 그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해주면 여러분 좀 만족하겠어요? 다양한 네. 직업을 체험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험하게 해달라. 김덕경 선생님, 그 네. 체험 프로그램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지역청에 그 진로 직업 이제 체험 센터가 개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25개 아니 지원 말씀 중에 중에서 죄송한데 예. 이제 개설되고 있다고요? 지금 개설 25개 중에서 작년에 3개가 개설됐고요. 예. 올해 23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예. 김진상 군은 어떻게 뭐 이런 점이 정말 부족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 부족한 점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은 없다. 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아니요, 제가 평소에 잘 집중하면은 막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배우잖아요. 네. 진로 시간에. 그냥 직업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제 성격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직업이 내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김덕경 선생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거나 그런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실은 이제 이 진로 관련된 심리 검사들이 네. 자기가 어느 분야를 좋아하고 어느 분야에 자기 성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검사라서 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검사지 이 본인이 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적성 검사나 심리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저건 내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혼돈에 빠져 있다든가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네. 적성 검사가 무슨 검사도 다 쓸모가 없는 셈이죠. 그런 셈이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진상군 같은 경우에는 네. 실은 그 진로 검사를 가지고 그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면 네. 훨씬 더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 두 학생은 저 개인 상담 같은 거 좀 받아봤어요? 아니요. 두 학생 다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왜 이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학부모님들,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부모님 저 성함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박은주입니다. 네, 박은주 선생님. 예.
아까 전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도 또 생각난 게 예. 아이랑 주말이면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예.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놀이 위주의 체험이지 아하.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정말 없거든요. 저조차도 되게 한계치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맨날 기도할 때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신명나게 살아라가 기도 주제인데 아하. 얘가 그걸 찾았을 때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그걸 얘가 이루기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지지와 정보가 너무 적은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럼 엄마들은 그걸 어디서 멘토를 얻고 또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나요? 네, 우리 김덕경 선생님 답변 좀 해보죠. 우선은 이제 지금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생긴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꿈과 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교육이 시작된 지도 실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진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실은 이제 커리어넷이나 또는 워크넷이나 또는 진로진학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가 있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뭐 대구 진로진학 정보센터, 제주 진로진학 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가시면 그 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는 대부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 자녀를 위한 직업 체험 내지는 그것을 좀 더 심화한 경험을 해보시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원청에 있는 그러니까 진로 체험 센터가 완전히 개설이 되면 그 직업 체험 센터에서는 뭐 직업인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꿈길이라는 사이트 안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거기 가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 체험이 있으면 그걸 이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중에서 뭐 직업 체험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어느 날짜에 괜찮다 이러시면 그 날짜를 이렇게 매칭해줘서 그 학생이 가서 직업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꿈길이라는 사이트 안에서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구축 중에 있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매칭이 조금 어렵고는 있고요. 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나의 뭐 직장을 좀 공개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이 서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다려라 이 말씀 같으네요. 올해 안은 되지 않을까. 네? 이 기다려라는 말씀이 무서운 말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서 기다리라는 말 듣고 우리 학생들이 꼼짝없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기다리라는 말이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이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험악한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 가슴이 아파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데 좀 더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셔서 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YTN 이 빌딩에도 와보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군데 이제 현장 답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청객 한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학생이 손 들었는데 예. 누구 이름을 밝혀줄까요? 영통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손현석이라 합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꿈이 프로야구 전력 분석가인데요. 프로야구 전력 분석. 프로야구를 직접 해서 볼을 치는 게 아니고 네. 전력 분석을 하는.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그래도 야구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것도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은 다 그 공부가 먼저 네. 뒷받침돼야 된다 다 그러거든요. 논다 그러죠. 네. 그래서 과연 그래야 공부가 뒷받침되는 거 말고는 네. 또 뭐가 있어야 될지. 네, 우리 김덕희 선생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야구 보고 있으니까 네, 다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실은 그것도 공부는 맞죠. 그러나 이제 야구를 예를 들어서 야구 전략 분석가가 되려면 야구를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야구에 대한 규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은 이제 그런 스포츠 전반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고 또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뭐 세계적인 추세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전략도 좀 알아야 돼서 실은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필요하고요. 그쪽 방면으로 이제 무슨 뭐
그 스포츠 관련되는 학과에 가서 그쪽으로 이제 파고들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금방 얘기했던 아빠시죠? 어쩐 예, 일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예, 저는 큰아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프로야구 얘기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늘 저도 옆에서 하는 얘기가 네. 네 꿈을 키우려면 네. 기본적인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도 제가 지금 코칭하는 방향이 얘의 아빠를 떠나서 멘토로서 맞는 방향인지 좀 궁금할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 기본적인 공부라는 게 무슨 의미였죠?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학교 기본적인 공부? 공부는 제 세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네. 말씀하시는 진학상담 선생님 세대라 네. 결국은 학교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결국 어느 학교 공부 정도의 레벨이 얘기셨군요. 올라와야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네. 결국 학교 공부셨네요. 네. 이게 저라고 한다면 얘기를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저는 학교 공부의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프로야구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면 프로야구에 관한 공부 열심히 해봐라.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계산이 좀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 수학도 그때 가서 하게 되고 또 외국의 프로야구를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국어 영역 박수 치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네요. 예. 순서가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 김덕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스포츠 관련된 학과를 한번 좀 탐방해 보시면 이 학과에 와서 예를 들어 야구 전략 분석가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분석하려면 영어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수학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축구 해설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축구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프로 축구가 될 만한 정도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축구 해설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을 잘했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진상군하고 지용군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꿈을 찾아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을 갖게 되는 때가 있나요? 진로 교육을 받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 빨리 꿈을 찾아가지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천지용군 얘기고 김진상군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뭘 정말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천지용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제 진로와 연결시켜 보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김진상군? 아까 말했듯이 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체험을 해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체험을 많이 해보는 것. 네, 이제부터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덕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체험도 많이 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욕구가 있네요. 네,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마음껏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옳은 말씀만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실은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시잖아요. 근데 진로교육의 목표가 실은 평생에 나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만이 진로교육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욕구처럼 다양한 경험도 체험도 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거, 이게 굉장히 부모님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중학교의 김덕경 선생님 그리고 김진산군 천지영군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두 분의 진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진로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10년 후를 바라보는 진로 선택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